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누적 1,0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첫 접종이 시작됐으니까요. 105일째 되는 날에 세운 기록입니다. 한편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해서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백신 1차 접종 누적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26일에 이제 첫 접종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게 그래프 자체도 완만하지 않고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39일째인 4월 5일에 100만 명이었고 63일째인 4월 29일에 300만 명, 99일째 6월 4일에 700만 명, 그리고 102일째인 6월 7일에 800만 명, 그리고 105일째인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1,0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물론 접종 초기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많이 짚고 그랬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배가가 되다 보니까 점차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접종 속도가 증가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이제 열흘 전만 해도 한 10% 우리 전 국민의 10%가 접종했는데 한 9일 만에 20%대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접종하셨는데 예. 그만큼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좀 빨리 감소해서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20% 국민이 접종하시게 되면 예. 확진자 수도 20%가 감소하고 이렇게 좀 많이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예. 물론 이제 접종하시고 1차 접종 후에 한 2주 지났을 때 감염 예방 효과가 한 90%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방 접종한 비율에 비해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아직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그만큼 어떤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속도 확산 속도와 접종 속도 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 속도가 더 빨라졌을 때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 감소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맞으신 만큼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예.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그만큼 좀 기존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굉장히 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부분이 또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얀센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보고가 됐기 때문인데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는 하지만 얀센을 접종 받으신 분들께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가벼운 면역 반응, 예. 국소 부위 통증이라든지 전신적인 피로감이나 발열 이런 것들이 아주 경미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해열 진통제를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하시면 좀 드시면 좋은데 네. 절대로 미리 드실 필요가 없겠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좀 우선적으로 드시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어도 브루펜 성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보도에서는 브루펜 드시면 큰일 날 것 같이 보도가 되는데 그렇진 않고 예. 이런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희귀하게 생길 수 있는 혈소판 감소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7명, 그다음에 남성이나 50세 이상 여성은 100만 명당 1명꼴로 예. 적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접종 후 한 3, 4일 지나서 그런 이상 증상이 생기시면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혈전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D이성체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접종하시고 나서 저기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가볍게 좀 팔을 움직여 주시거나 이제 찬 찜질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예. 또 자기 증상을 좀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과로하거나 또 좀 무리한 일을 좀 피하시고 예. 증상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단 뭐 열이 난다거나 몸살기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부작용이구나라고 가볍게 여기시고 약을 드시면 될 텐데 희귀혈전증 같은 게 발생할 경우 그 전조 증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혈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뇌정맥동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두통이 시작되고 그것이 좀 지속되고 좀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예. 보일 수가 있겠고요.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때, 그러니까 시야가 흐려지신다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 팔다리에 어떤 운동이나 신경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내장 정맥에 생기시는 경우에도 이제 복통이 생긴다든지 또 복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 출혈이나 멍이 잘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혈전이 이제 내장 정맥이나 뇌정맥동 또 아니면 다른 데 생긴 것이 우리가 이제 폐동맥을 막는 색정증이 생기게 되면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흉통이 생긴다든지 또 뭐 기침하면서 피가 좀 나오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백신 맞고 바로 집으로 귀가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몸에 일어나는 그 어떤 반응을 관찰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한데요. 백신 접종 후에 차 몰다가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셔서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후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술 마셔도 괜찮은 걸까?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음주와 어떤 꼭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네. 백신 접종의 관련성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냥 궁금한 점이 되겠는데 네. 의외로 이제 관련된 연구는 많지는 않은데 예. 일부 이제 동물 실험들에서는 아무래도 과음하고 또 장시간 음주를 하게 되면은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과음은 좋지 않으시겠고요. 예. 그럼 어느 정도가 이제 적당한 음주거나 소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좀 아직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연구가 뚜렷이 없지만 예. 확실히 이제 과음은 안 좋으시겠고 예. 또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필요하느냐 봤을 그렇습니다. 때도 우리가 이제 접종하고 나서 한 2주가 지나야지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세포들이 면역을 학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때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때는 조금 과음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 예. 소량도 사람마다 좀 음주량의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접종을 하고 적어도 2주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현재 비축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50만 명분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당국에서는 최소 잔여용 주사기도 활용을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얀센 백신의 잔여분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했던 분들한테 그러면 얀센을 맞겠느냐 괜찮느냐라고 다 동의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 통제권을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좀 까다롭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맞으시는 분들은 또 그래도 될지 또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500만 명분 한 것은 이제 최소 잔여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 병에서 10명이 아닌 11명이나 12명을 하게 되면 550만, 600만 명까지 가능하지만 또 이제 한 바이알당 또 쓸 수 있는 인원이 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남을 때는 얀센 백신의 잔여량으로 이제 권유를 할 수가 있겠고 얀센 백신은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돼서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한 바이알에 5명분이 나오는데 최소 잔여형으로 6명까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당일 내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예. 얀센 백신으로 조금 권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예정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무리해서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날 예약하신 분이 아닌데 이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맞으실 분인데 연락드려서 조금 남았는데 오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조금 빨리 맞는 것을 더 선호하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한 번 맞는 얀센 백신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큰 업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예. 또 자녀 백신을 얀센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저희 함께 했는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